이번 주 시장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에 연동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중심으로 재료를 보겠습니다. 세이 재료를 보면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를 했죠. 인플레이션은 상승을 했고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GDP가 반토막 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가 됐고요. 하지만 바이 재료는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이거는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것들이 계속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구글, MS 같은 가장 큰 빅테크 기업이 실적과 가이던스가 양호하게 나온 것이 지난주 상승에 견인했습니다. 이번 주는 애플, 아마존의 실적을 보셔야 될 거고요.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하락에서 올라가긴 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도 상승 전환됐고 국채금리도 여전히 안 잡히고 있고, 시장의 종목수 지표는 제가 따로 관리하는 지표인데, 이 앞에는 일종 종목의 그 강세 종목들의 숫자고요. 이거는 거래소 종목, 이건 코스타 종목입니다. 뒤에 쪽은 보시면은 지난주에 꾸준히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가 하루 이제 빠진 날은 줄어들고 마지막에 다시 최고치로 끝났습니다. 전형적인 횡보장이고요. 횡보장의 특징은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단기 투자자라면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장기 투자자라면 뭐 그런 반복 매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시장의 위치는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은 상승장의 후기일 확률은 70% 정도, 하락장의 초기일 확률은 30% 정도입니다. 주식 비중은 50에서 80%라고 했는데 아까 횡보장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그래서 고점이라고 생각되면은 주식 비중을 50% 정도로 낮추고, 저점이라고 확인이 되면은 80% 정도로 늘리고, 단기 투자자라면 이런 식의 전략도 가능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뭐 이렇게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횡보장에서는 뭐 전략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하락 초기가 확정이 되면은 주식 비중을 거의 제로로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면 하락장 초기니까요. 하락장 중기, 후기로 갈수록 하락률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 초기가 되는 것을 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종목수 지표로 이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종목수가 60개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장으로 진입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은 하락장의 초기가 확정이 되면은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입니다. 지지난주에 많이 빠졌다가 지난주에 반등을 했죠. 중간에 잠깐 빠지긴 했으나 반등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보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안 잡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 전환하고, 지난주 금요일은 MS와 구글이 높은 실적을 바탕으로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지만, 이번 주는 고점을 확인하면서 매도를 위주하는 전략으로 갈 것입니다. 중요한 해외 선물 쪽이나 아니면 지표상으로는 5월 1일에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고요. 5월 2일 날 FOMC 있습니다. 5월 3일 날은 애플 실적과 실업률. 이때에는 아마 나스닥 선물을 매매하게 될 겁니다. FOMC나 실업률 때는요. 유가는 매매를 안 해도 이 중동 사태 확인용으로는 가장 가격 반영을 빨리 볼 수 있죠. 어떤 중동 사태가 악화되면 유가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띄워놓고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천연가스는 뭐 아직 매수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주식에서 강한 테마는 이렇게 네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여기에 정리한 이유는 가급적이면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이 자신의 잔고의 50% 이상의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주식 투자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마주 위주로 하는 것은 어쨌든 개별 재료보다는 테마로 가는 것이 안정성도 좋고 이 재료들 자체가 뭐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꼼꼼히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이 종목들이 없으신 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서 새로운 매수 종목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 매매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지지난 주에 쭉 떨어졌다가 지난주에 이제 반등을 시작했죠. 그래서 반등 요 첫날에 이 매수 나스닥 선물 300계약의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매수 들어갔고 당일날 수익인 뭐 99만 불 정도 났네요. 이렇게까지 올라갔으면 수익이 뭐 3, 400만 불 났을 텐데 이날 이제 하락으로 전환됐었죠. 수요일 날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이때 아마 청산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주 수익은 196만 불 정도 됩니다. 이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현재 차트상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에 있는가 하락장에 있는가, 특히 상승장의 후반이냐 하락 초기냐 아니면 하락장의 후반이냐 상승 초기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잡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를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이 지난주 장세와 이번 주 장세를 분석을 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시도해서 매매할지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기 급락한 가능한 상품, 뭐 천연가스가 될 수도 있고 원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테슬라나 뭐 그런 같은 단기 급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 급락주 중에서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들 정리해서 올릴 거고요. 해외 선물 쪽으로는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겠지만 제가 해외 선물을 하는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보다 선물을 사고 파는 것이 훨씬 뭐 세금이나 거래 비용이나 어떤 유동성이나 거래 편의성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을 제가 매매하는데 필요한 지표들이나 지표에 따라서 어차피 주식이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요. 주식 투자자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이번 주에 어떤 지표가 있고 어떤 실적 발표가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고점을 확인하고 세이 전략으로 갈지 아니면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 전략으로 갈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